선천질환 진단비 청구했던 거 현장 조사 나온다고 문자 왔는데 이거 뭘까요? 안녕하세요 님. 현장 조사 나온다고 하나요? 아이고 너무 놀라셨겠어요. 근데 현장 심사는 종종 나가기도 하는데 잠시만요. 님 제가 가입하셨을 당시에 고지사항 한 번만 확인해보고 올게요. 님 확인해봤는데요. 다행이에요. 간편고지로 가입하셨네요. 그럼 고지 의무 위반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보험금 잘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역시 간편고지로 해두시길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방금 보신 대화 무슨 상황일까요? 고객님이 보험금 청구를 했고 우리 아이가 선천 질환이 동반된 경우라 보험사에서 가입 시 산모님 병력사항은 빠짐없이 잘 고지를 하셨는지 산전 기록지, 결과지 등 조사를 하러 현장 조사를 나온다는 상황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 현장 조사,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고객님들께 현장 조사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과정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하니 가장 걱정되는 게 있죠. 바로 우리 처음 태아보험을 가입했을 때 고지사항, 가입 시 알릴 의무인데요. 혹시 빠뜨린 건 없을까? 생각지 못한 병력이 있었던 건 아닐까 불안하기 시작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1번 고지 양식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 그리고 2번 고지 양식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 더 마음이 편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보험탐험가 보탐이 이지연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가입 시 많이 간과되는 부분, 바로 가입 시 알릴 의무, 고지사항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고지사항이라는 게 가입 시에는 중요성이 간과되기 쉬운데 실제 보상을 받을 상황이 생기면 첫 번째로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아보험 똑똑하게 그리고 나중에 보상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입을 하시려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해주세요. 자, 우리 아이 태아보험 가입 시에는 산모님의 병력을 고지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고지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두세 가지의 질문만 물어보는 간편 고지 양식과 5년치 병력을 물어보는 일반 고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간편 고지 양식부터 내용을 살펴볼게요. 최근 5년 이내에 암이나 협심증,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 중대질환에 걸린 적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임신 과정이나 산정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물어보는 양식이 바로 간편 고지입니다. 대부분 산모님들이 10대 중대질환 없으시고요. 태아 이상 소견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입을 하시려고 1차 기형아 검사 보기 전 초기에 가입을 맞춰두시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따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가입까지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일반 고지 양식을 살펴볼까요? 자, 엄청 길죠. 먼저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고지해야 하는데요. 자주 놓치시는 게 바로 이 투약. 여러분, 입던 약도 약입니다. 처방만 받고 실제로 복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지 대상이고요.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하셨다면 유산 방지제, 질정, 각종 주사 처방도 모두 날짜, 처방 일수 확인해서 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수술, 유산 소파술 등도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임신 관련 병력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수술을 했다거나 입원했던 이력 고지하셔야 해요. 간단하게 건강검진하면서 떼었던 대장 용종 제거도 수술로 봅니다. 피부과 약이나 알러지약 오래 먹었어요.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이 되고요. 도수 치료 꾸준히 받았어요. 7일 이상 치료에 해당됩니다. 10대 중대질환, 태아 이상 소견은 간편 고지에서도 일반 고지에서도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고지 내용이 확 복잡해지고 난생 처음 생각해보는 질문들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건강 EM 어플 등 병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지 의무 위반의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겠죠. 앞서 언급했던 보험사 현장 조사 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란 나의 의무기록을 대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손사분들이 보통 대여섯 장 되는 동의서 서류를 가져오실 거예요. 여기 서명하시면 이 동의서를 갖고 내가 다녔던 산부인과 등 병원에 찾아가서 의무 기록을 열람할 겁니다. 이 기록을 고지사항과 대조하고 혹시나 위반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요. 제 경험상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경우는 평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조사 기간을 거쳐서 최종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생각하셨던 것보다 꽤 긴 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죠. 이런 과정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간편고지로 가입을 해두신 케이스라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아이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못 받을 걱정은 없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태아보험 가입, 간편고지, 일반고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간편고지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꼭 간편고지로 가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시죠? 근데 내가 원하면 간편고지로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 일반고지로 가입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이 부분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0주 이상 늦은 주수에 가입을 하실 경우, 쌍둥이 태아보험일 경우, 40세 이상의 고령 산모일 경우, 간편고지 제도가 없는 회사에서 가입을 하실 경우, 그리고 산모특약을 가입할 경우는 일반고지 양식으로만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쌍둥이 임신이거나 고령의 산모인 것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가능해요. 태아보험 가입을 너무 미루지 마시고 30주 이전에 가입해 두실 수 있고요. 간편고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로 가입을 하고 산모특약을 제외하고 가입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산모특약 넣지 않고 가입하면 간편고지로 빠르고 안전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산모특약을 추가하면 바로 5년치 병력고지인 일반고지로 변경된다는 사실, 제가 따로 영상도 여러 번 만들어서 올려두었고요. 실제 상담 시에도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산모특약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업로드해둔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꼭 간편고지 제도로 태아보험 가입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정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아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 누락의 위험성이 적은 간편고지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추후 보상에도 매우 유리하다. 두 번째, 간편고지 제도로 안전하게 가입을 하려면 1차 기형아 검사 전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도 없을 때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산모특약은 제외하고 태아 보장에 집중해서 가입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보험사가 간편고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 태아보험은 필히 간편고지 제도가 있는 회사에서 가입하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한 번쯤 꼭 강조드리고 싶었던 태아보험 간편고지 제도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아가들이 아플 때 청구 보상도 신경 써서 도와드리다 보니 성인과 달리 출생 직후부터 큰 금액 단위로 보상이 나갈 수 있는 이 태아보험, 우리 아이도 충분하게 치료받고 엄마 아빠 걱정도 덜기 위해선 제대로 안전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몇 번을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주제이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꼭 간편고지 제도로 태아보험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사별 고지사항 운영과 추천 보험사, 또 애매한 고지사항 고민들은 영상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채팅 링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저 보탐이 이지연 설계사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